곧 뜰 거예요. 왜 안 될까요? 지금 공개 중인 거 아니에요? 잠시만요. 비공개로 되어 있다. 공개로 바꿀게요. 됐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게 저희가 라방이 처음이라 뭐라 그럴까 너무 헤맸습니다. 지금도 죄송합니다. 소리는 잘 들리세요? 사실 시청자가
그러니까 아무도 안 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그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소리가 잘 들린다니. 그래서 오늘 몇 분 더 오시면 뭐 본격적으로 시작을 할 수도 있고,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무엇이든지 바로 질문 주셔도 됩니다. 저희가 이제 그 진짜 그 라방이 처음이어서 이게 그 그냥 유튜브는 뭐 저희가 계속 해왔으니까 그냥 뭐 라이브 스트리밍 이렇게 클릭하면 뭐 바로 되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막 무슨 프로그램도 깔아야 되고 뭐 설정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뭐 되게 복잡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전까지 계속 이렇게 설정하고 뭐 하느라고 살짝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게 약간 어색하더라도 진행이 어색하거나 뭐 여러 가지 좀 불편한 점이 있더라도 잘 이해 부탁드립니다. 여기 네, 잠시만요. 잠시만요. 예. 오늘 저희가 이제 처음으로 라방을 이제 기획을 해서 이제 해보고 있는데요. 그 저희 생각에 뭐 이렇게 오늘은 아주 그냥 단순하게 순수하게 뭐 질문 주시면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대답을 해드리고 하는 시간으로 약간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게 되게 그 준비하시는 분들마다 되게 다 개개인들의 사정이 그 상황이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게 꼭 그 뭐라 그럴까 동일하게 적용되는 부분도 있지만 나는 이런 상황인데 이거 이런 부분에서 그런 건 어떻게 되죠? 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개개인이 갖고 있는 그런 질문들도 많을 것 같아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그 뭐 가감 없이 질문을 주시면 저희가 아는 선에서 대답을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러는 시간으로 저희가 준비를 했고요. 그 질문 바로 주시면 또 한번 시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언제든지 질문이 있으시면 바로바로 넣어 주십시오. 지금 이 화면에 떠 있는 거는 베를린에 있는 그 오데카 이제 홈페이지인데요. 여기 이제 크게 룬트강이라고 써 있죠. 잠시만요. 으악. 뭔가 하나를
질문 하나. 첫 질문 받았습니다. 독일 미대 편입에 관해서 여쭤보고 싶어요. 저는 지금 독일에 거주하고 계시고 어학을 준비 중인데 다른 피드백 없이 혼자 방에서 그림을 그리니 좀 미치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예. 독일 미대 편입이라고 생각을 하신다는 거는 지금 그 한국에서 대학을 졸업을 이제 하셨거나 아니면은 어느 정도 고학년까지 하고 오셨다라고 봐도 되는 거겠죠? 우선 오늘 잠시만요. 아이고야, 이런 이상한 것들이 나왔어요. 자, 편입에 관해서 저희가 이제 약간 이야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편입. 지금 독일 대학에서 대학으로 편입하는 거, 그러면 지금 현재 독일에 있는 대학교 다니고 계신 중인가 봐요? 한국에서 예고는 다니셨고, 대학교는 한국에서 진학하진 않았는데, 근데 독일 대학에서 독일 대학으로 편입하는 거. 예, 독일 대학교에서 독일 대학교로 편입하는 거는 그 독일 대학교로 편입. 독일 대학교에서 독일 대학교로 편입하는 거는 약간 조건이 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독일에 있는 대학교에서 그 입학을 독일에는 이제 입학을 했을 때 이 조건은 기본적으로 내국인과 외국인이 큰 차이가 없어요. 뭐가 있냐면 가장 전제 조건은 그 약간 구른트 과정이라고 하는데 이 이제 보통은 2학년까지를 구른트 과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독일에서는 이제 4학기라고 하는데요. 그 4학기를 이수를 해야만 그 편입이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 요 4학기를 거치게 되면 보통은 이제 그 4디플룸 프리풍이라고 했나요? 그래서 그 약간의 간단한 테스트 같은 시험을 보는데요. 그 시험 자체는 뭐 그냥 뭐 저학년 때, 1, 2학년 때 어떤 작업을 했냐, 그리고 그런 거를 뭐 열심히 했느냐, 이런 거를 그냥 단순하게 보는 테스트여서 그렇게 뭐 어려운 건 없습니다. 그거를 받고 나면 이제 고학년으로 들어가는데 고학년으로 들어간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내가 특정 교수한테 그 교수를 선택을 해서 그 교수의 클래스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거를 내가 지금 다니고 있는 학교의 교수의 클래스를 들어가는 것은 거의 뭐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꼭 그렇지 않더라도 다른 학교에 있는 교수 클래스로 내가 들어갈 수도 있는 거죠.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었을 때 이게 편입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그 다른 교수의 클래스에 들어가는데 다른 학교의 교수의 클래스로 들어가게 될 경우에는 과정은 크게 사실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교수한테 만나서 나는 이런 작업을 했고 그리고 너의 밑에서 이런 것들을 좀 더 배우고 싶다, 공부하고 싶다 이런 식의 어떤 어프로치를 통해 가지고
그 뭐라 그럴까요? 오케이, 교수가 그래, 좋네, 괜찮네, 너 작업 재밌다 이러고선 들어와라 하면은 예, 바로 그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학교를 바꾸다 보니까 행정상의 이유로 여러 가지 간단한 시험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좀 있습니다만은 이게 이제 입시 시험하고도 조금 비슷하긴 한데 기본적으로 그 뭐라 그럴까요? 아이고, 이제 쓴 거 지워졌다. 그 입시 저기 뭐냐 그 교수 콘탁을 해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수를 먼저 만나고 교수와 함께 내 작업을 보여주고 그러고 나서 이제 교수가 너 작업 되게 재밌다, 너 내 밑에 들어와서 작업해라 라고 하면 어느 정도 이제 교수와 이야기가 막 끝나는 거죠. 거기서 이제 어떤 사인을 받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게 돼서 어느 정도 내정이 된 상태에서 편입 시험을 들어가게 되는데, 편입 시험은 진짜 말 그대로 그냥 뭐 그냥 형식인 거죠. 왜냐하면 교수랑 이미 이야기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편입을 하는 데 있어서는 어떤 그런 시기적인 일반 이제 입시 보통의 입시에서는 그 입시 기간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 이때 너네 마패를 내고 해라. 그러면은 겨울 학기부터 시작 이런 게 있지만 편입의 경우에는 딱히 꼭 그런 그 어떤 그런 기간이라는 게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없는 경우에는 뭐 매 학기마다 언제든 바로 시작할 수 있는 거죠. 편입 독일 미대에서 독일 미대로 편입. 혹시 지금 그 뭐라 그럴까요? 그러니까는 현재 학교에 독일에 있는 학교에 다니고 계신 중이신지 한번 이야기를 해주실 수 있나요? 이게 되게 힘드네요. 잠시만요. 이걸로 해야 되겠다. 이게 편하겠네. 편입에 대해서. 네. 안녕하세요, 바방님. 반갑습니다. 우선 지금 현재 이제 네모님의 경우에는 현재 지금 독일에 있는 대학교로 다니고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편입이라는 말은 조금 편입에 해당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는 네모님은 그러니까 편입이라는 건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대에서 미대로 옮기는 것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네모님의 경우에는 지금 뭐라 그럴까요? 편입이라기보다는 입시를 치르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입시를 치르시는 과정에서 아무래도 그 아까 말했듯이 기본적으로 그 기본적인 입시는 그 입시 기간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학교마다 다 다릅니다만은 그래서 그때 그 저기 정식으로 지원을 하시고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일반적으로는 겨울 학기 한 10월 중순부터 이제 학기가 시작이 됩니다. 합격을 하시면 말이죠.
그래서 조금 급하시겠지만 그래도 지금 현재 모든 입시 기간이 다 끝났기 때문에 다음 입시를 봤을 때 이제 최종적으로는 이제 내년도 입시가 펼쳐지고요. 2025년도에 이제 거의 뭐 겨울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합격을 하시면 이제 내년도 10월 중순부터 입학이 가능하시게 될 것 같아요. 현재로서 그 한국에서 대학을 다니셨거나 졸업을 하셨거나 아니면 그 독일에서 4학기 이상을 마치셨거나 하지 않는 이상은 편입은 좀 힘들 것 같습니다. 바방님 안녕하세요. 네, 여름학기는 지원할 수 있는 곳이 적어요. 여름학기 지원할 수 있는 학교는 뭐 두 군데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기본은 겨울학기인데 여름학기 지원은 보통은 그냥 보충하는 정도의 역할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학교들은 겨울학기 지원이 일반적이고요. 여름학기 지원은 방금 말한 것처럼 그냥 약간 좀 부족하니까 우리 약간 보충하자. 물론 이제 정식 입시 기간은 있습니다만은 내부적으로는 약간 그런 분위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겨울학기랑 저번에 뽑았는데 또 이 여차저차 해서 좀 더 자리가 더 생기네? 야, 그러면 이번 여름학기엔 몇 명 더 뽑자. 약간 이런 분위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서는 100%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어, 약간은 그런 분위기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름 학기에 지원할 수 있는 학교라고 하더라도 우선은 네모님의 경우에는 편입은 아니고요. 이제 정식 입시를 지원하셔야 됩니다. 그걸로 이제 명확히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네모님의 경우는 내년 1월부터 시작하는 입시에 도전을 하시는 거를 저는 추천드립니다. 아직은 이제 시간이 좀 있으니까 어학도 마저 열심히 좀 하시고, 그리고 지금 독일 어디에 거주하고 계신지는 잘 모르겠지만 만약에 이제 베를린에 계시다면은 여기 저기 이제 마페 수업을 진행하시는 분들도 꽤 많이 계시고, 그리고 베를린은 아무래도 뭔가 이제 유학 준비생들이 되게 많잖아요. 여기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같이 그런 분들하고 교류를 해가면서 마페도 서로 보여주고 또 그러면서 힘도 좀 얻고, 그래서 많이 이제 외롭지 않게 준비를 하실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방님의 질문은 독일 미대를 진학하고 싶은 학생입니다. 교수와 콘탁 베라통을 통해서 학교 스타일을 찾고 본인과 맞는 학교를 찾는 게 중요하다고 하는데 제가 현재 한국에 있어서 온라인으로만 정보를 얻게 되네요. 한국에서 오죠. 학교 홈페이지나 교수 클래스 홈페이지만으로는 학교 스타일을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학교마다 어떤 스타일인지 또는 어떤 전공이 유명한지 궁금합니다. 제가 관심 있는 전공 분야는 미디어 아트 조소고요. 학교는 현재 디셀도르프 라이츠부테카 할레큐는 관심이 있습니다. 린스터도요. 네, 반갑습니다. 우선 교수와 콘탁 베라통을 통해서 학교 스타일을 찾고 본인과 맞는 학교를 찾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셨는데 저희는 조금 생각이 다릅니다. 예, 꼭 그렇지는 않고요. 일반적으로 독일 미대 입시하면 뭐라 그럴까요? 그러니까는 이게 이제 뭐 영국이나 미국의 상황과 다른데 영국이나 미국 같은 경우는 뭐 여러 가지 조건을 따져봐서 이 학교가 나랑 조건이 맞는 것 같아. 이 학교에는 뭐 학비는 얼마고 뭐 어떤 교수진이 있고 어떤 커리큘럼이 있으니까
요거 나랑 딱 맞겠네. 내가 원하는 스타일이네. 해서 그 학교를 지원하는 형태인데요. 독일의 미대 입시는 그거보다는 조금 안타까운 현실입니다만은 약간 불러주는 대로 저는 가겠습니다. 약간 이런 분위기라고 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면은 그런 가장 큰 이유가 입시가 너무 어려워서 그렇습니다. 입시가 어려운 이유는 간단하게는 아주 간단한 대답으로는 독일은 다 아시겠지만 학비를 받지 않는 나라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학생들이 학비를 안 냅니다. 뭐 영국이나 미국 같은 경우는 뭐 몇천만 원에서 몇 억까지 내는 그 학비를 독일은 일절 받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그 학교는 어떻게 운영이 되냐면 다 국민들의 세금으로 운영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음, 일종의 학생분들은 혜택을 받는 거예요. 국민의 세금으로 나는 공부를 하고 있는 거죠. 다행인 거는 그것이 외국인인 우리들한테도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몇 군데는 빼고요. 어찌됐건. 그래서 저희들도 독일에 와서 학업을 하게 되면 이제 학비를 안 내는 거죠. 근데 이러다 보니까 학생이 되신 분들은 굉장한 선택을 받은 분들이에요. 그래서 그 선택을 할 때 굉장히 세심하게 선택을 합니다. 왜냐면 뭐 많은 사람들한테 야 너네 다 들어와서 공부해 하고 싶겠지만 상황이 그렇지 않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세금으로 운영이 되다 보니까 그게 여의치가 않습니다. 만약에 이제 이건 이제 영국이나 미국 같은 나라들은 많이 받으면 많이 받아서 좋겠죠. 왜냐면 걔네들이 다 돈이거든요. 그 학생들이 다 엄청나게 비싼 학비를 내면서 우리 학교에 와주겠다는데, 뭐 웰컴이죠. 근데 독일은 저 학생이 오면 나는 저 학생을 서포트를 해줘야 돼 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 학생들을 세심하게 선별을 해서 골라서 뽑는 겁니다. 선택을 받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입시가 다른 여타 나라의 학교에 비해서 좀 어려운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 현실적으로 당연히 그 교수와의 콘탁, 베라통을 통해서 그 교수를 내가 어프로치를 해갖고 그 교수와 잘 이야기 돼서 이제 그 학교에 들어가는 그런 방법이 있긴 합니다만은 잠시만요. 교수와 콘탁을 해서 이제 입학하는 이런 방법이 당연히 있습니다만은 현재 요 방법은 약간 좀 옛날 방법입니다. 예. 그래서 만약에 한국에 계신 분들 중에서 그런 이제 독일 미대를 경험을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한국으로 돌아오셔서 작가 생활을 하신다든지 아니면은 뭐 교수가 되셨다든지 이런 약간 좀 연배가 있으신 분들한테 그 독일 미대 입시에 대해서 물어보시면 아마도 대부분은 요 이야기를 하실 겁니다. 교수한테 콘탁을 해서 너의 마패를 보여주고 교수가 너의 마패를 마음에 들어 하면 그럼 넌 당연히 그냥 쑥쑥 하고 학생이 되는 거야. 이렇게 어렵지 않아. 이렇게 생각을 이렇게 이야기를 보통은 이제 조언을 해주시는데 이제 그분들은 조금 연배가 있으시다 보니까 이제 뭐 10년, 20년 전에 독일 또는 그 훨씬 이전에 독일 미대를 경험하셨던 분들이랑 그렇게 얘기하시는 경우들이 많은데 요즘은 많이 그런 분위기에서 좀 바뀌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선 기본적으로 마페 콘탁 자체를 교수들이 대부분은 좀 꺼려합니다. 그래서 내가 교수를 만나고 싶어도 교수가 안 만나줘요. 잘. 또는 학교 안에서 그 단체 베라퉁이라고 해갖고
단체로 그냥 그 마페를 베라퉁 해주는 그런 시간을 만들어 버려요. 그러면은 누군가가 학생이 교수인데 교수님 저기 저 제 마페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베라퉁 좀 받고 싶어요. 그러면은 콘탁을 하고 싶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교수가 이날 우리 저기 마페 베라퉁 하는 날이 있으니까 그날 와. 이렇게 해서 그날로 그냥 쓱 하고 밀어버립니다. 근데 그날은 막상 딱 가면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죠. 단체로 받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그 자리에서 너 작업 아주 마음에 드니까 너 다음에 내 학생으로 대라 이런 식으로 말을 해주지 않습니다. 예, 거의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 그냥 내 작업에 대해서 순수하게 조언만 듣고 끝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학생은 당연히 다른 학생들과 마찬가지로 정식으로 시험을 봐야 됩니다. 요즘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네모님의 상황하고도 좀 비슷한데요. 뭐냐면 예전에는 이렇게 교수 콘탁을 해요. 이게 내가 한국에서 대학을 졸업을 했던 아니면 대학교 가지 않았던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교수 콘탁을 하고요. 교수님이 내 작업을 보고선 너무 마음에 들어. 너 작업 진짜 넌 천재다. 천재란 말은 잘 안 씁니다만은. 그래서 너무너무 좋아서 넌 합격이야. 또는 합격인 것 같은 뉘앙스로 응? 응? 이렇게 해갖고 탁 하고 낚아채듯이 나를 탁 하고 잡아가는 어떤 그런 일이 많이 벌어졌는데요. 지금은 그렇게 잘 안 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예전에는 그렇게 하면 그냥 다음 학기부터 바로 그냥 학생이 되는 거였어요. 그것이 크게 바뀌게 된 계기가 어떻게 보면은 코로나 이후 때부터인 것 같아요. 정말 많은 것들이 코로나 시대 이후로 되게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교수 콘탁을 갔는데 운이 좋아서 교수가 나를 콘탁을 해줬어요. 그래서 교수가 막 보고 아주 마음에 들어요. 예. 그래서 너 저거 진짜 마음에 든다. 시험 봐. 이렇게 됩니다. 너 작업 아주 좋으니까 시험 봐라.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 콘탁이 뭐라 그럴까요? 입시에 도움은 됩니다.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거는 케바케입니다. 근데 콘탁 자체가 바로 합격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지금 시대에는 잘 없습니다. 네. 그것이 예외적인 학교들이 몇 군데가 있는데요. 그건 약간 남부 학교들을 제외하고 남부 학교들은 좀 그런 것들 남부 학교들 중에서는 이제 남부가 크게는 두 부류가 있어요. 하나는 이제 동쪽에 있는 남부와 하나는 서쪽에 있는 남부가 있는데 서쪽에 있는 남부는 이제 뭐 칼스루에, 슈투트가르트, 그 다음에 뭐 자브르켄 뭐 이런 학교들이 있고요. 이제 동쪽에 있는 남부는 유명한 뮌헨 그리고 누렌베르 뭐 이렇게 두 군데가 있는데요. 이 두 군데 학교 누렌베르과 뮌헨은 교수 콘탁이 필수입니다. 무조건 해야 됩니다. 그리고 교수 콘탁을 통해서 교수한테서 너가 지원을 해도 되는지에 대한 허가를 줍니다. 받습니다. 그러니까는 제가 이제 교수한테 우선은 어떤 되게 단계가 좀 있는데요. 그러니까는 교수 베라퉁을 신청을 해요. 제 마페를 보내고 교수 베라퉁 신청을 합니다. 아예 그냥 베라퉁 신청하는 난이 있고 뮌헨의 경우에는 클래스의 교수마다 다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온라인으로 제가 이메일이든지 아니면은 뭐
웹페이지를 통해서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교수가 그 내 마패를 우선 먼저 체크를 하고 답을 줘요. 너는 베라퉁을 받을 자격이 있어. 또는 너는 베라퉁을 받을 자격이 없어. 이러고 어떤 그 대답을 해줍니다. 당연히 베라퉁을 받을 자격이 없다면 지금 뭐 시험은 시험 고사하고 뭐 베라퉁도 받을 자격이 없다는데 뭐 그냥 나가린 거죠. 근데 베라퉁을 받을 자격이 있다라고 이제 그 통보를 받으면 몇 월 며칠 날 교수와 만나서 뭐 온라인으로 만나든 아니면 오프라인으로 만나든 상관없이 교수와 이제 콘탁을 합니다. 그 콘탁을 하고 나서 또 교수가 나중에 통보를 해줍니다. 너는 우리 내 클래스에 지원할 자격이 있어. 지원할 자격이 없어. 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되게 웃기죠. 예, 그런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저희 생각에는, 그래, 너는 그 내 클래스에 지원할 자격이 있어. 라고 교수가 이야기를 해줬다면, 뭐 거의 8, 90%는 합격이지 않을까? 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물론 또 그 이후에도 진짜로 저기 마패를 정식으로 제출해야 되고요. 또 여러 가지 그런 그 입시를 위한 과정들이 진행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 교수와 지금 바방님의 질문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인데요. 교수와 콘탁을 통해서 학교 스타일을 찾고 중요 본인과 맞는 학교를 찾는 게 사실은 좀 우선은 나와 맞는 학교를 찾는다라는 게 좀 어렵습니다. 이게 저희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나마 저 학교가 그 어떤 여러 가지 이제 원하시는 학교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학교 원하시는 아마도 이제 원하시는 학교가 디셀도르프, 라입지시, 우데카, 할레, 쾰른, 슈테데슐레, 뭐 뮌스터 이렇게 있는데요. 이 학교들은 뭐 그냥 뭐 바방님뿐만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모두가 원하는 학교입니다. 그냥 그 쉽게 말해서 뭐 굳이 내부적으로 이렇게 어떤지 파고 들어가지 않더라도 그냥 뭐 좋다라고 하는 학교들이고요. 근데 꼭 그렇지 않은 학교라고 하더라도 큰 차이가 나는 건 아니에요. 우선 그렇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도 또 내가 뭔가를 이렇게 찾고 싶고 또 그 교수에 대해서도 찾고 싶고 그 교수가 어떤지 그 교수는 과연 학생들을 잘 가르쳐 주는지 또는 그 클래스의 분위기는 어떤지 그 클래스의 교수가 어떤 학교는 그렇죠. 옛날에 뭐 되게 유명한 그런 뭐 에피소드들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디셀도르프에 있던 페터도익 같은 교수는 뭐 1년에 2번밖에 안 온다 라든지 뭐 이런 경우도 있었고요. 그래서 굉장히 유명한 작가 활동을 하시는 그런 교수님들은 학교 잘 안 나오기도 합니다. 어찌됐건 여러 가지 그리고 그 교수들은 이런 것도 있어요. 휴가를 신청하는 경우들도 있는데요. 이게 뭐 그 출산 휴가일 수도 있고 또는 그냥 일반 휴가일 수도 있고 자신의 연구를 위한 휴가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이런 걸 위해서 뭐 1년에서 2년, 3년까지도 그냥 휴가를 받아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운 나쁘게 내가 어느 교수님 클래스 들어갔는데 교수가 바로 휴가를 냈어요. 그럼 졸업할 때까지 못 볼 수도 있어요. 막 이런 일들도 심심치 않게 벌어지는데 결과적으로 죄송합니다. 그 어떤 스타일인지 교수님이 그거는 에 대해서는 알려면 그나마 조금이라도 알려면 그거를 알고 있는 사람한테 가서 물어봐야 됩니다. 그럼 그거를 누가 알고 있느냐? 그 교수 밑에 있는 학생들이 알아요. 그래서 그 학생들을 한테 만나서 그 학생들이랑 대화를 나누면서 뭐 이렇게 저리 친해지고 이러면서 은근슬쩍 물어보는 겁니다. 뭐 사실 은근슬쩍 물어보지 않고 대놓고 물어봐도 걔들은 다 친절하게 말해줘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금
바방님의 경우에는 그런 형태로 진행을 하고 싶으시다면 전제 조건은 독일에 오셔야 됩니다. 네, 아무래도 홈페이지라든지 그런 웹사이트를 통해서는 그냥 그 교수가 무슨 작업을 했다 정도 이상으로 알 수 있는 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네, 그거는 여기에 있는 저희들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지금 베를린에 있습니다만은 우데카에 있는 어떤 교수님에 대해서 그분의 클래스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한다면 그 학교를 가야 돼요. 가서 똑똑똑 두들겨서 그 클래스의 방에 가갖고 학생들 만나고, 아 안녕, 나 저기 지금 뭐 너네 클래스에 관심 있는데 좀 구경 좀 해도 돼? 뭐 이러면서 너네 교수님은 어때? 뭐 이런 식으로 자꾸 들락날락 하면서 그 학생들하고도 친해지고 이러면서 정보를 캐내는 수밖에 없어요. 약간은 시간이 걸려요. 이런 일들은. 그래서 정상적인 마페 준비를 하면서 짬짬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희가 이제 다른 데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그렇기 때문에 유학을 나오시려고 이제 그 미대 입시를 위해서 독일에 나오시게 된다면 어디로 가는 게 좋아요? 라고 그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가장 좋은 것은 우선 적어도 미대가 있는 도시로 유학을 가시는 게 가장 좋고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가장 그럼 어디가 좋냐? 저는 단연 베를린입니다. 베를린은 아무래도 요즘에 뭐 집세도 비싸다, 뭐 어쩌다 저쩌다 말들은 많습니다만은 집세 비쌉니다. 정말 비싼데 그러면 다른 도시는 싸냐? 아니, 그렇지 않아요. 다른 도시는 더 비싸요. 예, 베를린이 워낙에 쌌던 곳이기 때문에 이게 급격하게 비싸져서 문제가 되는 거지. 지금 그런 뮌헨이라든지 함부르크, 뭐 프랑크푸르트 이런 데랑 비교해 보면 베를린은 여전히 쌉니다. 물론 라입지시라든지 드레스덴 이런 곳과 비교해 보면 또 비싸죠. 어찌 됐건 베를린이 가장 저는 유학 오기에 가장 적합한 도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가장 큰 거는 우리 같은 동료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아주 많은 정보들을 그 동료들로 그 들을 수 있습니다. 으쌰으쌰도 할 수 있고, 우리 같이 힘내보자 이럴 수도 있고요. 그리고 베를린에는 학교가 두 개잖아요. 그러면 두 군데 다 어프로치를 할 수 있는 어떤 장점이 있지 않습니까? 다른 도시는 하나씩밖에 없는데 그렇습니다. 네, 무조건 대도시의 학교에 지원하는 게 뭐 그거는 필수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근데 그 대도시에 지원을 하는 거는 잠시만요. 대도시의 경우에는 대략적으로 경쟁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또한 많은 학생들이 가고 싶어하는 대도시 학교들이 그만큼의 가치가 있는지 또는 어떤 분위기의 학교인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면 제가 알고 있는 쾰른 같은 경우는 학교의 방향성과 맞게 엄청 자유롭다고 들었고 듀셀의 경우는 생각보다 보수적인 학교라고 들었습니다. 네, 우선 그 경쟁률 먼저 대도시 학교의 경쟁률은 대도시 학교 경쟁률은 어마무시합니다. 어마무시합니다. 예. 우선 그 바방님 혹시 그 지원하시려고 하는 전공 분야 적으셨군요. 미디어 아트 조소. 네. 우선 그 경쟁률은 학교마다 좀 다르죠. 아무래도 이제 좀 다른데. 안녕하세요. 메모리 어렌유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위에 이제 이스터킴은 예전에 저와 함께 저희와 함께 이제 마페 준비해서 지금 학교를 가셨고 그리고 벌써 졸업까지 해서 반가워요. 그래서 그 바방님 질문에 좀 더 대답을 계속 좀 해드릴게요.
대도시 학교 경쟁률은 굉장히 대단합니다. 우선 그 미디어나 그 조속과 이쪽으로 이제 준비를 하시는데 그러니까 미디어랑 미디어 그 조선은 조금 성향이 조금 다르죠. 아무래도 미디어는 이제 완전 이제 컴퓨터 가지고 작업을 하는 그쪽이고, 이제 조선은 말 그대로 뭐 목공을 하고 뭐 벽돌 깨고 그러니까 이런 걸 하는 곳이고요. 물론 들어가서 학생일 때 또는 이제 작가가 됐을 때는 굉장히 막 섞여 있긴 합니다. 많은 어쨌든 입시는 좀 다르죠. 그래서 그런데 요거를 다 아우르는 과가 있냐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이제 프라이의 쿤스트 이쪽이 되고요. 이 프라이 쿤스트는 말 그대로 뭐 이것저것 다 해. 우린 다 받아. 이제 이런 곳입니다. 요즘 독일에서 이제 쿤스트 쪽에서 가장 인기 있는 과는 프라이 쿤스트고 가장 인원이 지원자가 가장 많고요. 그리고 학교 내에서의 지분도 가장 큽니다. 그래서 거의 유학 오시는 분들의 8, 90%는 이제 여기 프라이 쿤스트 지원이다. 예술 쪽에서요.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그 프라이 쿤스트를 기준으로 저희가 알아본 바로는 한 해의 지원자 수가 그러니까 프라이 쿤스트 하나만입니다. 예, 다른 과까지 다 합친 게 아니라 프라이 쿤스트 한 개만이에요. 한 개만 거의 5,000명입니다. 그래서 그 미쳤죠. 대략 이렇습니다. 뭐 요즘은 이제 그 뭐 독일도 인구가 줄고 있고 하니까. 네. 근데 뭐 여기서 좀 더 줄어들 수도 있긴 합니다만은 네. 뭐 그러게요. 인구수가 많이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쟁률이 이렇게 심하냐?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요거는 한 2년 전에 입시를 저희가 이제 그 치렀는데 그때 어느 학교에 저희가 그 입학을 시켰어요. 그 학생을 이제 입학을 시켰는데 그, 그 민스터였어요. 민스터가 아닙니다. 이제 어떤 학교였는지 말씀을 좀 드리긴 힘들고 그 민스터는 아닙니다. 잘못 나왔습니다. 근데 그 학생이 이제 입학을 했고 들어갔는데 거기에 이제 그 선배였던 한국 분이 계셨고 그분이 이제 그 입시를 이렇게 그 뭐 그 신입생 받고 뭐 하는 이런 그 일을 좀 도왔대요. 그래서 이제 그 그거를 이제 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요즘은 뭐 다 온라인으로 지원을 하니까 그 컴퓨터에 치면 다 나오죠. 몇 명이 지원했고 뭐 이런 것들이 통계로 딱 나옵니다. 그래서 봤는데 5천 명이었다고 합니다. 프라이 쿤스트 하나만. 그리고 참고로 그 학교를 제가 이제 직접 거론하기는 힘듭니다만은 그 지금 우데카, 뒤셀도르프, 그 다음에 뭐 뮌헨 또는 뭐 슈테드슐레 아닙니다. 네, 함부르크 아니고요. 네, 그 이외의 학교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5천 명이라는 인원이 어떻게 나왔느냐? 사실은 그 코로나 이전에는 이렇게 많지 않았어요. 코로나 이전에는 한 1,000명 수준이었습니다. 우데카의 경우에 그 프라이 쿤스트과 지원자가 대략 1,000명 수준이었는데 코로나를 계기로 해서 5,000명으로 는 겁니다. 이게 왜 는 거냐면 디지털 제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습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우리가 그 오리지널 마페를 제출해야 됐거든요. 그래서 내가 오리지널로 마페를 만들면 뭐 한 건 겨우 만들었어요. 그럼 이거 갖고 어딘가 내면 다른 여러 군데는 지원을 못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아주 많이 만들어 놓지 않는 이상은. 그러다 보니까
뭐 저기 여기 넣고 또 열심히 또 만들어서 또 저기도 넣고 했지만 내가 넣을 수 있는 곳이 학교가 독일 학교가 한 20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 내가 정작 지원할 수 있는 곳은 사실은 뭐 대여섯 군데 정도 또는 많으면 한 10군데 정도밖에 안 됐던 거예요. 지금은 상황이 다릅니다. 코로나를 계기로 거의 많은 학교들이 몇 군데 빼놓고는 디지털 마페를 받아요. 그러면은 나라도 제가 마페 열심히 만들어서 그 PDF로 만들어서 다 보내죠. 여기저기 다 보냅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뭐 한 4천 명 정도일 수도 있는데 4, 5천 명 되는 이 인원은 총 인구다. 지원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총 모든 학생들이 우르르 일로 갔다가 우르르 절로 갔다가 우르르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코로나 이후로 입시가 더 힘들어졌어요. 어떻게 보면 더 쉬워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면 너도 나도 쉬워졌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힘들어졌습니다. 그리고 학교마다 그 입학 인원은 매해 달라집니다. 매해 달라지고 그 클래스당 보통 이제 몇 명씩 뽑느냐 이런 걸로 해서 그럼 전체 인원을 몇 명을 뽑을까 이런 걸 그때 해마다 정하는데 이 교수 인원에 따라서 클래스 개수도 달라지죠. 보통은 클래스당 많아야 4명, 5명을 뽑아요. 그러면 교수가 10명이라면 클래스가 10개라는 얘기고 그러면은 40명에서 50명을 뽑는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몇 명을 뽑을 거다라는 거는 명시하지 않아요. 그건 자기들만 압니다. 그래서 알 수가 없습니다. 바방님의 질문은 더 몇 가지가 있는데 나중에 좀 더 시간 되면은 계속 이어서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메모리어렌뉴입니까? 죄송합니다. 그 어떻게 읽어야 될지 잘 몰라서 메모리어렌뉴의 질문에 대해서 그 먼저 잠시 할게요. 독일에 온 지 5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5개월이면은 지금 7월 초니까 대략 한 2월 정도에 들어오신 거네요. 이번 겨울학기 입시가 잘 안 돼서 내년 여름학기 입시를 내년 여름학기요? 그러니까 올해 여름학기 아닐까요? 그렇죠. 이번 그 입시를 하면 내년 여름학기로 들어가는 거니까 그렇죠. 네. 시도해보려고 하는데 겨울학기 입시보다 적게 뽑거나 혹시 더 어려운지 궁금합니다. 마인츠, 프랑크푸르트, 우데카, 바이센제가 열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른 학교도 더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우선 그 기본적으로는 입시는 이제 겨울학기가 기준이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여름학기가 있는 학교들이 있는데 저희도 100% 장담은 못합니다만은 아무래도 그 여름학기에 뽑는 인원은 약간의 그 부족분을 채운다 정도의 어떤 형태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그 사실 여름학기를 뽑는 학교가 최근 들어서 살짝 늘었어요. 원래는 없었습니다. 거의 없었습니다. 근데 늘었어요. 이게 앞으로 더 늘진 안 늘진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게 그 좀 전에 이야기했던 그 디지털 마페로 전환됨에 의한 일종의 그 부작용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방금 여기 이제 써 있듯이 프라이콘스트 지원자만 하나에 5천 명이라고 그랬잖아요. 뭐 지금 좀 줄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여전히 많습니다. 이 많은 인원이 여기도 지원하고 저기도 지원하고 다 같이 지원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네, 승자 독식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정말 좋은 마패를 정말 얘는 뭐 볼 거 없어 무조건 합격이야 하는 그런 마패를 한 친구들이 있어요. 많지 않습니다. 그냥 있습니다. 그런 그 마패를 한 친구들은 걔네들이라고 뭐 자기가 원하는 뒷셀만 떡하니 넣고 난 뒷셀만 넣었어 이러겠습니까? 아니에요. 다 넣어요. 걔네들도. 그러면은 그 학교들은 뭐 100%는 아닐 수 있습니다만은 그 학생을 다 뽑는 거예요. A 학교도 이 학생을 뽑고 B 학교도 이 학생을 뽑고 저 학교도 다 이 학생을 뽑는 겁니다. 그런 경향성이 커졌습니다. 이전에 비해서. 그러다 보니까 근데 문제는 이 학생은 여기도 붙고 저기도 붙고 저기도 붙어요. 하지만 한 군데밖에 못 가죠. 그래서 딱 하나를 정해서 갑니다. 뭐 어디가 될지는 모르죠. 자기가 원하는 곳에 자기 입맛에 맞는 곳에 정해서 가게 되는데 그러면은 다른 학교들은 이 학교를 뽑아놨는데 이 학생을 합격시켜놨는데 안 오잖아요. 그러면은 결혼이 생긴 겁니다. 그러면 그 결혼을 어떻게 하느냐? 보결로 다른 불합격된 학생을 끌어서 댕겨서 너 합격시켜줄게 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안 해요. 절대로 안 합니다. 그렇게 안 하는 그러니까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합니다. 그렇게 못 하는 이유는 그 1등부터 뭐 몇백 등, 5천 등까지 그 리스트, 그러니까는 그 순위를 매기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순위를 매겨야 여기까지 합격이고 그럼 아깝게 떨어진 애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얘를 그러면 합격시킬 수 있는데 그냥 이 중에서 얘네만 합격 그리고 나머지는 순위를 매기지 않아요. 그럼 보결로 누구를 뽑아야 되는데 이 중에서 누구를 뽑아요? 그러니까는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보결로 독일에서는 합격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느냐? 아까 이야기를 다시 돌아가서 그 뭐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 기가 막힌 마패를 한 그 학생 A가 어디로 이제 선택을 해서 갔는데 다른 학교들은 이제 이 학생을 뽑아는 놨지만 이 학생이 안 와요. 그래서 결혼이 생겼어요. 그러면은 그 결혼이 생긴 채로 그냥 갑니다. 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의 비인기 학교들이 있겠죠. 그런 학교들은 결혼이 많이 생깁니다. 그런 공백이. 그래서 그러면 우리 여름학기도 하자. 여름학기에 뽑아서 그런 공백을 메꾸자. 라고 생긴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제가 뭐 학교 뭐 교직원도 아니고 당연히 알 수는 없죠. 근데 그냥 그 논리적 추론을 해보자면 그런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독일에서의 어떤 그런 정상적인 학기의 시작은 겨울 학기라는 것이 정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름 학기에도 뭔가를 뽑는다는 것은 아무래도 그런 형태일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하신 것에서 네, 적게 뽑거나 혹시 더 어려운지 적게 뽑을 것 같고요. 우선은 그리고 더 어려운지 이거는 글쎄요. 어렵다 쉽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예. 기본적으로는 그 경쟁은 아마 더 많지 않을까. 왜냐면 더 적게 뽑으니까. 일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의외로 여름 학기를 지원하지 않는 학생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몇 명이 지원하는지는 진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에 있을 때도 좀 그렇지 않습니까? 한국에는 대학교 다닐 때 편입으로 들어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학생들이 있는데 편입 시험 제가 한국에서 학교 다닐 때도 그 편입으로 들어오는 친구가 있었는데 좀 궁금했어. 야, 너 편입 시험 어떻게 봤어? 편입 시험이 있어? 약간 이런 분위기였던 거죠. 예, 그러니까 잘 몰라요. 학생들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이 여름학기 시험이 어쩌면 약간 그런 분위기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 학기를 시도해 보는 거는 당연히 저는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그 겨울 학기에 지원해서 모든 학교들을 다 지원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안 좋았다면, 그러면은 여름 학기 지원할 때는 적어도 그 냈던 마페와는 많이 달라야겠죠. 예. 업그레이드가 되거나 아니면 굉장히 새로운 마페를 하셔야 될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경쟁이고 뭐고 간에 기회는 없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좀 냉혹한 이야기지만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면 그 겨울학기 시험과 내년 여름학기 시험을 보기까지의 그 개월 수가 그렇게 많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교수들이 한번 본 거는 기억을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 그때 본 건데 별로 달라진 거 없네? 이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예. 그닥 좋은 인상을 받지 못하겠죠, 교수한테서. 그러면은 안 좋은 결과로 올 가능성이 큽니다. 마인츠, 프랑크푸르트라고 하는 거는 이제 저기 슈테드슐레를 말씀하시는 걸 거고, 우데카 바이센제가 여름 학기가 있는 거는 전 처음 듣습니다. 예. 이게 그 특수 전공들이 조금 있는데요. 그게 이제 약간 그 마이스터나 마스터 클래스인 경우들도 있고, 약간 이제 그 실기 미술을 하는 게 아닌 약간 다른 특수한 것들이 좀 있는데, 이런 경우에 이제 그 여름학기 뽑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전공인지 명확히 한번 찾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프라이 쿤스트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런 일반적인 그런 조석과라든지 이런 그 레귤러한 과들은 제가 알기로는 우데카와 바이센제의 여름학기 뽑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뭐 쿤스트 에어치웅이나 쿤스트 페다고기 이런 거는 좀 뽑을 가능성이 있어요. 쿤스트 에어치웅은 쿤스트 페다고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기본적으로 이제 미술 교육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조석과 졸업하고 온 건데 여기선 순수 미술 회화과를 지원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이번 입시 때 프라이 쿤스트 지원할 때 여러 매체 작업 조소 조각을 넣어서 거의 사진으로 채운 실물 마페를 제출했는데, 이런 거보다 실물 그림이나 드로잉이 있는 마페를 더 좋게 보는지 궁금합니다. 네. 아무래도 더 좋아하지 않을까요? 네. 좋아할 것 같습니다. 물론 마페에 사진은 정말 많이 들어갑니다. 여러 용도로, 여러 가지 이유로 정말 특히나 내가 뭔가를 이렇게 만들었다면 이거를 그냥 마페로 넣을 수 없기 때문에 사진을 찍어야 되죠. 예, 그건 뭐 당연합니다만은, 근데 이건 되게 좀 이게 뭐 제대로 설명을 드리자면 너무나 긴 이야기가 될 것 같아서 약간은 좀 정리를 좀 어떻게 해야 될지라고 이렇게 고민을 좀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그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드로잉 굉장히 중요합니다. 독일 입시에서 독일 마페에서 드로잉 없이 합격한다는 거는 사실 되게 힘들 겁니다. 예, 드로잉은 아주 중요합니다. 드로잉이라는 게 되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 드로잉이 있습니다. 자유 드로잉도 있고요. 뭐 그 다음에 아이디어 스케치도 있고요. 그리고 뭐 보고 그리는 것도 있을 거고, 내가 이런 거를 계획을 하고 있는 그런 어떤 아이디어 스케치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등등등등 진짜 다양합니다. 자, 그러면은 거의 뭐 어떤 이제 조소에 관련해서 그 어떤 내가 무언가를 만들려고 한다고 봤을 때, 자, 뭐 찰흙으로 만들 수도 있고, 뭐 뭘로 여러 가지 재료로 써서 만들 수 있겠죠. 최소한 적어도 평면 그림이 아닌 어떤 그 입체물이 될 거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그거를 만들려고 할 때 나름의 그 작업 과정에 있어서 프로세스가 있겠죠.
내가 뭘 만들지?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거를 할 때 이렇게 내가 뭘 만들지? 해갖고 오 그래 저기 뭔가를 구름이 되게 좋으니까 지금 오늘 되게 베를린 날씨 너무 좋거든요. 어제까지는 안 좋았는데 그래서 지금 구름도 되게 이쁘게 떠 있어요. 그래서 저 구름을 내가 그럼 만들어 봐야지 라고 해서 바로 찰흙을 사다가 뽁짝뽁짝뽁짝 이렇게 만들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런 프로세스로 진행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어떤 프로세스로 진행해야 되느냐? 우선 구름을 보고 구름도 되게 다양한 형태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어떤 형태의 구름을 원하는지 내가 우선 그려봐야죠. 그려봅니다. 그리고 또 그런 구름들을 가지고 내가 또 뭐 이렇게 저렇게 뭐 바꿔볼 수도 있죠. 내가 원하는 형태로. 구름을 가지고 어떤 사람의 모습을 만들 수도 있고요. 그런 식으로 아이디어를 계속 확장시킵니다. 아이디어를 확장시킬 때 쓰는 도구가 뭐냐? 그게 드로잉이에요. 그래서 드로잉이 필요한 겁니다. 그거를 다 같이 마페에 넣어줘서 내가 이런 곳에서 어떤 영감을 받았고 그거 가지고 내가 이렇게 해봤고 또 이런 조사도 해봤고 그거 갖고 내가 이런 식으로 아이디어가 생각이 흘렀어요. 그래서 최종 결과물이 찰흙으로 만든 구름입니다. 이 과정을 다 보여줘야 하는 게 바로 독일식 마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메모리 어렌유님께서 생각하시는 뭔가 기가 막힌 최종 결과물은 그냥 최종 결과물일 뿐이에요. 독일 교수들은 무엇을 더 좋아하냐면 거기까지 어떤 경로로 너가 도달했는지, 어떤 생각을 가졌는지, 어떤 시행착오가 있었는지, 그래서 이렇게 됐구나. 뭐에서 너가 영감을 받았는지 이런 걸 다 보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보여주려면 글로 쓸 수도 있지만 그거보다는 실질적으로 드로잉을 보여주는 게 좋죠. 그렇기 때문에 그림이나 드로잉이 있는 게 좋습니다. 물론 이제 조속과로 지원을 하실 거라면 뭐 이런 일반 회화적인 그림은 딱히 필요 없어요. 그냥 드로잉 정도만 있으면 됩니다. 근데 지금 순수미술 회화과를 지원하시려고 하고 계시니까 그러면 그림도 있어야죠. 네. 방금 네모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 되게 좋은 질문입니다. 마페에 드로잉북을 3권 정도 제출하고 싶은데 디지털로 제출할 때 어떤 페이지를 찍어 제출해야 할지 못 고르겠어요. 모두 찍기에는 페이지 수가 너무 많고 너무 러프한 것도 많고요.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문제는 항상 저희들도 갖고 있는 문제예요. 똑같습니다. 이게 좀 어려워요.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이게 왜 어렵냐면 학교마다 요구하는 게 좀 달라서 그렇습니다. 이제 지금 네모님이 질문하신 거를 만약에 이제 오리지널 마페를 받는 학교들 있죠. 우데카라든지 뭐 디셀도르프라든지 함부르크 그 다음에 뮌헨 이런 다 대도시 학교들은 대부분 오리지널 마페를 받아요. 그러니까 이 지금 질문하신 것에 별로 해당 사항이 없고 그냥 껴 넣으면 되는 거예요. 그냥 보통 저희가 이제 이렇게 깍두기라고 얘기하는데 깍두기로 껴 넣으면 됩니다. 네, 오늘 라이브 한 거 업로드 해드리겠습니다. 당연합니다. 저기 노컷 영상으로 해서 다 업로드 해드릴 테니까요. 저기 혹시 놓치신 거 있으시면 막 돌려가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댓글 남겨주시면 죄송합니다. 저희가 지금 지금 저기 네모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기 잠깐 기다려 주시고요. 이전에 저희가 가능하면 일주일에 그러니까 한 번씩 이렇게 토요일마다 오늘처럼 라방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잘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혹시 이제 더 계속 질문이 생기시거나 하시면은 또
다음 라방 때 오셔서 질문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도 이제 오늘 이게 처음 하는 거라서 뭐 어떻게 하지? 그냥 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뭐 Q&A나 하자 뭐 이렇게 준비를 시작을 한 건데 아무래도 이제 오늘 많은 분들이 오셔갖고 이렇게 질문해 주시고 한 거 보니까 진짜 이게 뭐 한 번으로는 도저히 해소가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가 가능하면 그리고 그 원하시는 날짜와 시간대가 있으시면 한번 제안을 주세요. 저희도 이제 지금 여기 보시는 분들이 독일에 계시는 분들도 있고 한국에 계신 분들도 있다 보니까 어떤 시간대가 적합한지 저희가 나름 고민해서 이제 요 시간대로 잡긴 했습니다만은 그리고 이제 평일에는 아무래도 여기서 이제 어학원을 다니시는 분들도 있다 보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평일에 이제 그 낮 시간에 라방을 했다가는 아무래도 그 어학원 때문에 놓칠 것 같고 그렇다고 그럼 저녁에 하자니 그럼 한국하고 시간대가 안 맞고 그래서 주말인 토요일 날 딱 그 요 시간에 독일 시간 오후 2시 한국 시간 저녁 9시 이렇게 지금 했습니다. 혹시 뭐 더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저희가 체크하고 회의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오늘 라이브는 당연히 업로드 들어갈 겁니다. 예. 자, 우선 다시 그 네모님의 질문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계속 해드리자면 이게 문제가 그 이제 온라인 제출 마페 그러니까 그 디지털 마페를 받는 학교들의 경우인데 이 학교들마다 그 조건들이 다 달라요. 문제는 이게 뭐에 따라 다르냐면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장소 제한이 있고요. 그리고 어떤 학교는 그러니까 이제 마페를 업로드를 해야 되는데요. 하나의 파일만 업로드를 하게끔 되어 있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는 거는 어떤 학교는 또 심지어는 마페 밑에다가 내 어떤 뭐 학교 관련 그 신분 서류까지 다 PDF로 붙여갖고 하나의 PDF로 만들어서 업로드를 해야 되는 학교도 있고 어떤 학교는 그건 따로따로 하긴 하되 마페는 딱 하나의 PDF만 해야 된다라는 학교도 있고요. 근데 또 어떤 학교는 뭐 너가 올리고 싶은 거 다 올려도 돼. 뭐 PDF 뭐 3개든 4개든 상관없어. 뭐 다 올려. 뭐 이런 학교도 있습니다. 마지막 이런 학교, 그러니까 PDF 여러 개를 올릴 수 있는 학교는 크게 문제가 안 돼요. 다른 오리지널 내는 거랑 비슷하게 그냥 거기다가 껴서 이거 그냥 그 저기 깍두기야 라는 느낌으로 이렇게 그냥 넣으면 됩니다. 그럼 되는데 가장 문제가 되는 학교가 이제 오로지 한 개의 PDF만 업로드 가능한 요 학교들인데요. 이때 이제 문제가 조금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부분은 항상 그때마다 좀 고심을 해요. 이걸 어떻게 해놓지? 이게 이제 이만한 한 장에 되게 작은 드로잉을 막 이렇게 나열해서 넣을 건지 아니면 한 장은 뭐 이런 드로잉 한 장은 또 저런 드로잉 이렇게 넣을 건지 하나는 뭐 이렇게 저렇게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죄송하지만 좀 이렇게 클리어하게 대답을 좀 드리기가 힘든데 지금 질문에서 마페의 드로잉북을 한 3권 정도 제출하고 싶다고 하셨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제가 부연 설명을 좀 드리자면 3권 오리지널 마페를 제출하는 학교라면 딱 좋습니다. 딱 좋은 양입니다. 3권까지 되게 괜찮고요. 3권보다 더 많아지면 안 좋습니다. 여기에 제가 여기 이제 그 들으러 오신 분들에게 약간의 조금 팁을 드리자면 드로잉북이 너무 두꺼우면 안 좋습니다. 네. 너무 많아요. 교수가 너무 많이 봐야 돼요. 교수도 좀 뭐랄까 그러니까는 좀 그래요. 그러니까 아무리 그림 보는 거 좋아한다고 하더라도 막 이렇게 두꺼운 드로잉북을 넣는 거는 조금 그렇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한 20장 안팎이 되는 조금 얇은 드로잉북을 추천합니다.
그거를 3권 정도 넣는다면 아주 좋습니다. 드로잉북은 그냥 그 드로잉 그런 북처럼 나온 그런 그 규격화된 그런 거를 사서 거기다 이제 내가 드로잉한 거를 붙여갖고 넣어도 되고요. 아니면 작은 파일철 같은 거를 만들어서 거기다 이렇게 껴갖고 넣어도 상관없습니다만은 오리지널로 내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디지털일 경우는 상관이 없죠. 어찌됐건 디지털이든 오리지널이든 분량으로 봤을 때는 딱 그 정도 분량이 좋다라는 거. 그리고 중요한 건 이제 이 3권인데 이 3권을 컨셉을 다르게 설정하는 게 아무래도 좋겠죠? 그래서 그 3권을 어떻게 다르게 할 거냐는 물론 그 작업하신 마페의 성향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래서 꼭 이렇게 하는 게 좋아 라고 그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은 그래도 뭐 보편적으로 봤을 때는 자유 드로잉, 그 다음에 아이디어 스케치, 그리고 뭔가 어떤 그 내가 프로젝트 작업이 있다면은 그 프로젝트 작업에 관련한 드로잉들 이렇게 3개 또는 자유 드로잉은 있어도 없어도 좋습니다. 굉장히 난 이거 너무 좋아 하면은 넣어도 좋고요. 아니면은 없어도 좋고. 근데 뭐 괜찮으면 넣는 게 좋겠죠. 그리고 그 요 3권 중에 하나는 이런 것도 괜찮아요. 예를 들면은 사진 앨범을 넣는다든지, 네. 내가 뭔가 사진하고 관련 있는 어떤 중요한 작업을 한다면 또 그런 거를 딱 모아서 사진첩처럼 만들어서 넣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또는 내가 어떤 그 뭐 특수한 어떤 그런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어요. 거기서 뭔가 어떤 소소한 결과물들이 쫙 나오는 게 있었다. 그러면은 그것만 쫙 모아서 그 작은 책처럼 만들어서 넣는 것도 하나의 팁입니다. 그래서 요런 그 드로잉북은 굉장히 효과적이에요. 효과적이고 되게 좋아합니다. 교수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되게 보는 거를 좋아하시는 분들이었는데 이게 이제 그 디지털 마페로 전환이 된 지 사실 몇 년 안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교수들이 아직 명확하게 뭔가 이렇게 그 확정되어지진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유도리가 있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딱 이건 이래야 돼. 드로잉북은 이렇게 해야 돼. 물론 그렇게 하는 학교들도 있어요. 드로잉북 너 한 권 이상 넣어라. 이런 학교들도 있습니다. 그런 학교는 그냥 넣으면 되는 거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냥 뭐 여러 가지 이 정도는 뭐 그냥 뭐 봐주지 않겠어? 하는 수준까지는 그냥 밀어 넣는 겁니다. 그러면은 학교 측에서도 그냥 유도리 있게 보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저희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항상 매번마다 그때그때 고민을 새롭게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 저희가 알려드릴 수 있는 그 정보는 뭐 이 정도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새로운 질문 있으시면 또 바로바로 질문을 주시고요. 다른 질문, 이전에 해주신 질문 중에 저희가 대답 안 한 게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대도시의 학교들이 그만큼의 가치가 있는지. 네. 감사합니다. 대도시에 있는 학교들이 가치가 있느냐? 있는 부분도 있고요. 꼭 있다라고 볼 수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우선 여러분들이 그 대도시에 있는 학교는 우선 그
독일 미대 입시를 많이 이렇게 그 조사를 해보시다 보면 이런 이야기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요. 학교는 중요하지 않아. 학교는 중요하지 않고 교수가 중요해. 라고 이야기를 좀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교수가 더 중요해요. 학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네. 근데 이거는 그렇긴 한데 일종의 약간 결과론입니다. 예. 그래서 어, 많은 분들이 그래 그러면은 아까 이제 네모님도 그렇게 질문을 주셨었죠? 그러니까는 네모님이셨나요? 아니면은 그 다방님이셨나? 뭐랄까? 그러니까는 교수가 되게 중요하니까 교수를 잘 내가 선택을 해서 지원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시기 쉬운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교수 선택이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 그 교수라는 사람이 어떤 캐릭터인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쉽지가 않습니다. 교수를 선택하는 게. 게다가 아까도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독일 입시의 특성상 뭔가 뭐 부처만 주면 저는 가겠습니다 하는 분위기다 보니까 어디든 부처만 주십시오 하는 분위기다 보니까 내가 학교를 선택하는 게 어려워요. 그렇습니다. 아주 기가 막힌 진짜 뭐 누가 봐도 너는 무조건 내가 데려가고 싶어 하는 마패를 만들지 않는 이상은 내가 골라간다라는 거는 되게 어렵습니다. 근데 실제로 골라간 학생들은 해마다 많이 있습니다. 저희 스튜디오에서 같이 준비한 학생들도 항상 있어 왔고요. 그래서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교수가 중요한 건 알겠어요. 알겠는데 내가 교수 선택할 수 없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 이거예요. 의미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를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학교를 보고 들어가서 거기 안에서 이제 교수를 찾아가야 되는 거죠. 네. 1번 현실은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다면 어느 교수가 좋은지는 뭐 계산에 넣을 수 없으니까 그럼 어느 학교가 좋은지를 계산에 넣어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뭐 흔히들 뒤셀도르프니 우데카니 뭐 함부르기니 슈테데슐레 뮌헨 같은 그런 대도시를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왜 다들 그 대도시에 있는 학교를 이야기하느냐? 이거는 사실은 이게 그 학교가 좋은 이유는 사실은 여러분들은 아마 잘 모르실 건데 이게 그 학교 학생들도 자기네 학교가 왜 좋은지를 잘 모릅니다. 이 자기네 학교가 좋은지를 알려면 졸업을 해봐야 알아요. 그러면 압니다. 여전히 모르는 경우도 있지만요. 무슨 말이냐면 이제 이게 디자인도 얼추 비슷하긴 합니다만은 디자인도 비슷하죠. 디자인 비슷하고 이제 특히 쿤스트 쪽은 그러니까 작가로서 예술가로서 활동을 하려면 어디 있어야 될까요? 한국으로 기준으로 봤을 때 서울에 있어야 되겠죠. 한국에서 예술가로 활동을 하려면 물론 이제 지방에 있어도 어느 정도 활동할 수 있습니다만은 내가 어느 정도 성장을 해서 내가 어느 레벨로까지 난 도달하고 싶어 라고 한다면 서울에 있어야 될 겁니다. 그러면은 왜 서울에 있어야 되느냐? 뭐 도시니까 수도니까 뭐 그렇겠죠. 근데 가장 큰 이유는 거기에 갤러리가 가장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래서 다시 독일로 돌아와서 그러면은 어느 학교가 좋은 학교냐? 그 도시에 갤러리가 많이 있는 학교가 좋은 학교입니다. 그러면 갤러리는 어디에 많이 있을까요? 당연히 대도시에 많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대도시에 있는 학교가 좋은 학교입니다. 이게 단순한 이유입니다. 그러면은 갤러리 따위가 나랑 무슨 상관이라고? 상관이 있어요. 졸업을 하면. 네. 큰 상관이 있습니다. 내가 작가로 활동하고 작가로서 뭔가 입지를 만들고 성장을 하려면 갤러리 없이는 좀 힘들거든요. 그러면은 그 갤러리들은 그 도시에 있는 그 갤러리들은
어떻게 하느냐? 그 도시에 있는 학교의 교내 미전 때 룬트강이라고 하죠. 그때 방문합니다. 방문해서 학생들의 작업을 훑어보고, 얘 진짜 그 장래성이 있는데? 이러면은 눈여겨봅니다. 눈여겨보고 이 학생이 졸업하기 전이나 졸업할 때쯤 됐을 때 또는 그 이후에 콘탁을 합니다. 너 우리랑 같이 전시 한번 하지 않을래? 이런 식으로 말이죠. 네. 이런 기회가 주어지느냐, 주어지지 않느냐가 큰 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학생 때도 잘 모른다는 이유가 이것 때문입니다. 졸업해봐야 알아요. 그래서 그러면은 독일의 갤러리는 어디에 가장 많을까요? 베를린, 디셀도르프, 그리고 함부르크, 뮌헨이죠. 뭐 당연합니다. 슈테데슐레도 많아요. 프랑크푸르트도 당연히 많죠. 네, 갤러리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로 대도시에는 학교를 가는 게 좋다.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제 슬슬 뭐라 그럴까? 벌써 이제 라방을 시작한 지 저희가 아까 조금 그렇게 뭐 아주 빨리 정시에 시작은 못했습니다만은 이제 뭐 대략 1시간 반 정도 지났는데요. 혹시 마지막으로 질문 있으시면 하나 더 받고 오늘 라방은 이 정도에서 정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이제 한 분도 안 들어오실 거라고. 설마 누가 오겠어? 저희가 홍보도 잘 못했어요. 그래갖고 막 이제 막 어설프게 홍보도 한 바람에 진짜 아무도 안 오실 거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 들어오셨고, 그리고 또 이런저런 질문도 해주셨고, 되게 다 질문들이 다 너무 좋은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막 제가 제대로 설명을 드렸는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래서 만약에 이제 아무도 들어오지 않는다면 뭐 멍 때리고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라도 이야기를 해야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무슨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참으로 이게 오늘 제대로 될까 이런 이제 고민을 되게 많이 했습니다만은 아무튼 이렇게 많은 분들이 들어와 주셔갖고 네, 다들 독일 입시 진짜 파이팅 하시고 좋은 결과 있길 바라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금년도 입시는 끝났죠. 이제 다음 라방 때 아마 제가 한번 또 이야기할 것 같은데 금년도 입시에 대한 어떤 그런 나름의 총평 같은 거와 이제 내년도 입시는 어떻게 될 건가에 대한 어떤 그런 이제 예상을 뭐 그렇게 뭐 대단한 내용은 없습니다만은 그래도 이제 뭐 다음 라방 때 제가 이제 그 부분하고 또 댓글에다가 이런저런 이제 궁금한 부분을 또 적어주시고 또 작업하시다가 궁금한 거 있으시면 얼마든지 또 질문 주십시오. 진짜 뭐 언제 독일에 가는 게 좋을까요? 뭐 등등 해서 뭐 만약에 뭐 독일에 가려고 하는데 뭐 예를 들면 뭐 뭘 준비해 가는 게 좋을까요? 라든지 뭐 등등 진짜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되게 사소한 것들 다 상관없습니다. 그냥 질문 주십시오. 그러면은 제가 전부 이야기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들 파이팅 하시고 그러면은 이제 오늘은 여기서 정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